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시대가 정말 올까라는 주제로 저의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영상들의 전체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면 AI라는 방점을 찍어놓고 결국 거기에 해당하는 산업군들이 뭔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을 이어가 보자면, 저는 앞으로 개인들이 생성하는 데이터 또는 어느 기업 또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이 데이터의 양들은 점차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는 곧 금이다 라는 말처럼 개인의 정보, 그 다음에 개인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안을 유지시켜주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정말 미래 전망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자 컴퓨팅 같은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만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가장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플랫폼이라는 기업처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적용될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이 통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이 정말 급진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느낀 바로는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일부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런 관점에서 저 또한 공부를 해보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투기 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이미 국가나 뭐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이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화폐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개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붙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일단 이게 화폐다라는 개념은 갖지 마시고, 이거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가상 화폐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이긴 하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없냐 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익명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탈세 또는 뭐 편법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화폐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짊어져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나라에서는 화폐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봐요. 특히 국가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력, 그러니까 국방력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통해 그 안에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폐 통화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이런 탈중앙화를 위해서 나온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는 용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이거를 용납하게 된다면 각종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미래의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에서도 CBDC라고 하는 국가 가상 화폐를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상용화를 목표로 또 개발 중에 있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를 사용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물물 교환 형태로 물건을 교환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 소금이나 조개 껍데기 등으로 물물 교환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금은 동, 그 다음에 그거를 거쳐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화폐 가치, 그리고 신용카드, 지금의 페이까지.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를 하기 위한 화폐의 발달 과정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이런 디지털 화폐, 아니면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과 같은 형태로 결국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미래의 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은 사실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지금의 돈과 같은 형태라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2100만 개라는,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이 한정적 자원이다라는 점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과 이런 생각이 2017년, 2018년 한참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는 사람들의 그냥 가십거리 아니면 투기 상품 중 하나로 취부가 되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기 좀 힘들 정도로 각종 기관, 그 다음에 심지어 나라에서까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은 투기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비트코인의 문제, 이런 가상화폐들의 문제인 익명성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데이터의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개발, 이런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처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고 정말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탈중앙화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결국 국가가 가상화폐를 통제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결국 탈중앙화로서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 또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천 취지와 많이 변질은 됐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화폐로서의 가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것도 맞지만, 또한 이 시스템 안에서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각종 페이라든가 송금 서비스, 이런 게 보면 그럼 지금의 가상화폐랑 뭐가 다르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을 줄여준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주겠습니다 했을 때 국가가 우리 통장으로 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은행이나 카드사, 각종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수령해가는 그 시스템이었다면, 만약 이런 암호화폐 시스템, 가상화폐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정말 국가에서 개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송금 정도의 서비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없고 사람과 사람 간에, 그 다음에 사람과 기업 간에 다이렉트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근데 이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동시에 또한 굉장히 안전하고 신뢰성까지 갖춰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한 앞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니 도지코인이니 또한 페이스북에서 DM이니 하는 그런 각종 코인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인에 정말 어떤 코인이 미래의 코인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저의 관점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런 코인들은 정말 미래 사회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 이상 투기성의 상품이 아닌 금과 같은 한 자산의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많은 가상화폐 아니면 코인들이 반드시 미래에 모두 다 사용될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코인들의 종류, 그 다음에 각각 코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 내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그 각각의 코인의 종류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